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나란히 영남권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 ACT의 문제와 답안이 우리나라에서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했던 관세를 앞으로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뛰는 등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딱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첫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선거운동 둘째 날인 오늘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주진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좌우 진영을 상징하는 파란 빨간색이 들어간 운동화로 갈아 신으며 본선 레이스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출정식 장소로는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친 빛의 혁명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며 광화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갈등한 시간이 없다면서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첫 유세지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던 화성과 동탄, 판교를 찾아 공략했고 인천으로 이사 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성남 판교에 보니까 색다릅니다. 1호 공약인 AI 산업 육성에 맞춰 스타트업 기업 지원 확대도 약속하면서 K 이니셔티브, 즉 첨단과학 기술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선거운동 2일차인 오늘은 험지로 구분되는 영남권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제 K 이니셔티브에서 첨단 산업, 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내일 이제 구미, 대구, 아마 포항 뭐 이렇게 가시게 될 것 같은 그런 주로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의 거점들 아니겠습니까?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와 포항 등을 돌며 사흘 만에 영남 지역을 다시 찾는 이재명 후보는 표심 공략은 물론 국민 통합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를 잇는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음으로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세 결집에 나섭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택한 첫 유세지는 서울 가락시장이었습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예. 새벽 5시부터 시장을 찾아 농산물을 구매하고 순댓국을 먹으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후 국립대전 현충원 전사자 묘역에서 참배하고 대전과 대구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90년생 김용태 의원은 놀랄 정도로 변화하겠다며 보수 혁신을 예고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후 김 후보도 한 방송에 출연해 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경제와 국내 정치도 어렵고 수출과 외교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계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은 대구 국립 신암 선열공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뒤 울산과 부산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제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차 산업단지의 해법을 제시하겠다면서 자신이 이공계 출신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자신과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완주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지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자정,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남 여수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공계 대통령이 해법이라며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기존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이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처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와 관련해선 지금의 국민의힘 보수 정치는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장이라고 규정하며 2030 청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서울 대학가를 찾은 이 후보는 과격한 단어까지 써가며 대선 완주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매일 두드려 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아까 개혁이 아니라 혁명해버리겠죠, 혁명. 이 후보는 오늘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 후보들은 주요 공약 10가지를 발표했죠. 1호 공약부터 각양각색이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로 다른 공약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게 달랐던 건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였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두 남북 정상회담을 열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중도를 표방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북 관계만큼은 전통적인 진보 진영 색채가 뚜렷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통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과 전시작전권 환수,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대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때에 따라선 핵무기 설계 기술까지 축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하고 잘 지냈고 평화를 해야지 무슨 군대가 필요하냐.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죠.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북한의 핵 잠수함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핵 무장은 어렵다면서도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자신 있는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화냐 압박이냐 방법론을 두고 대북 정책에선 선명한 차이를 보였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후보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전 재판이 모두 연기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채로 대선 레이스를 치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도 증언 일체를 거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이 사건 재판은 이달 20일에 공판을 열고 다음 달 3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이 후보 측은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결국 받아줬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1심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항소심까지 기일이 바뀌며 이 후보의 대선 전 재판은 모두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을 요구해온 이 대표는 결국 재판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선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공판에 이어 어제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배임 혐의 재판인데 이 사건은 다음 달로 예정된 공판기일 진행 후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놓고 내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사건을 넘긴 뒤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내일 개최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비롯해 법관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법관들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외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대법관들의 발언은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그동안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도 합니다. 내일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핵심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경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어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상 출입문을 이용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굳은 표정을 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그대로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 2차 공판 때와 달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상 출입 조치는 우선 이번 3차 공판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이 공개될지 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어제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전 부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통화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오상배 전 부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같은 차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 전 부관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의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라는 지시를 들었고 가마 태워서 나오는 이미지가 연상됐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고 지시한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이 총 단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지만 부관은 자신이 분명히 들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은 게 맞느냐며 신빙성을 걸고 넘어졌지만 오 전 부관은 현장에서 정확히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채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개될 공판에서 주요 계엄군 지휘부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길종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오전 검찰청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게 도와줬다는 것과 같은 해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와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지난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여사 측은 출석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MBN 질문에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조사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새로 날짜를 지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나온 형량을 2심에서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윤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합니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값 10만 4천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불법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김 씨 측은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김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앞서 민주당 측은 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하고 있다며 김 씨의 항소심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경찰에 자수해서 체포됐는데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경찰이 건물을 가리키자 뒤따르던 경찰들이 줄줄이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5분 뒤쯤 검은색 상의에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 나옵니다. 20대 남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자인 남성의 집에서 숨져있던 4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쪽 큰 도로대 있잖아요. 구급차고 경찰차고 다 휴가 채우고 이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가해 남성은 가정이 있던 피해 여성을 만나왔습니다. 평소 싸움이 잦았는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끔찍한 범행을 벌인 뒤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살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고민 많이 했겠지 뭐. 아직 조사를 안 했다고.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경찰관은 지난해 10월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운전자를 추격해 붙잡은 적이 있는 30대의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 단속이 한창인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 경찰관이 황급히 차로 중앙에 무언가를 가져다 놓으려는 순간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납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찰관은 반대 차로까지 튕겨져 나갑니다. 차가 갑자기 나와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경찰관 문을 치어갖고 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다친 상황이 됐었고 다들 놀랬죠. 그제 오후 9시 30분쯤 40대 음주운전자가 단속 중이던 30대 김모 경사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운전자는 이 길로 곧바로 도주했는데 차량을 버리고 인근의 한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1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허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 경사에게서는 뇌출혈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운전자를 추격해 검거하는 등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동료의 신임도 두터웠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착하고 뭔가 리더십도 있고 동생들 엄청 잘 챙겨줬어요. 실적도 뭐 계속 1위 했다고.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처벌이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이모 씨를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ACT의 문제와 답안이 한국에서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복수의 응시생 휴대전화에서 수백 쪽 분량의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재단 건물에서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ACT가 치러졌습니다. ACT는 우리나라의 수학 능력 시험 격으로 미국 아이비리그 등 많은 명문 대학에서 점수 제출을 요구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습니다. 영어, 수학 등 175분간 215개 문항의 정답을 컴퓨터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가 어딘가 최근에 그 경찰들이 왔다는 ACT 시험장. 다른 응시생이 시험을 치르느라 여념이 없었던 반면 일부 응시생은 지문을 한두 줄만 읽고 정답을 입력하거나 짧은 시간에 문제를 다 풀고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응시생 3명의 휴대전화에서 수백 쪽 분량의 PDF 파일을 발견했는데 당일 시험과 동일한 문제와 답안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게 SNS로 파일을 건넨 인물은 선생님으로 입력돼 있었는데 경찰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이 오간 시간이 시험 당일인 지난달 5일 새벽으로 전해졌는데 ACT 문제와 답안이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시험 응시자들과 풀브라이트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 시험 ACT 유출 의혹의 핵심은 누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전달했느냐는 겁니다. 경찰은 ACT 현직 강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CT 문제의 사전 유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관련 정황이 포착돼 한국과 홍콩에서 치러질 시험이 불과 2시간 전에 전면 취소됐던 겁니다. 약 10년 만에 또다시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험 관리 감독을 맡았던 풀브라이트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는 시험 당일 감독 진행하는 룰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 ACT 연락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문제 유출 의혹의 핵심은 시험 당일인 지난달 5일 응시생 3명에게 SNS로 문제와 답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생님 A씨란 인물입니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현직 ACT 강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A씨가 누군가로부터 ACT 문제와 답안을 제공받고 응시생 측에게 줬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가 밝혀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인 다크웹을 통한 문항 거래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ACT에 대한 공신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이 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등장해 논란입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된 가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고 더 사우스 페이스라는 영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판매자는 창의적인 캔버스백이라 소개하며 약 15,000원에 이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5.18 기념재단은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해당 쇼핑몰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즉각 판매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지금은 검색과 판매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하네요. 결혼식 축의금 8만 원을 내고 가족 넷이 호텔 뷔페를 먹고 간 하객. 황당하다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전 직장 동료에게 청첩장을 보냈더니 본식날 남편과 아이 둘을 데리고 와 8만 원만 내고 식사를 하고 갔다고 토로했는데요. 1인당 식대가 8만 9천 원짜리였는데 이 동료는 결혼 답례품까지 기대했다며 불쾌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들까지 데려온 건 심했다며 공감하기도 했지만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넘겨라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서울 시민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이 위험하다는 응답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학원과 이 두 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고요. 시간은 정오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위반한 운전자에겐 최대 벌점 30점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예정인데요. 다만 5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운영에 누리꾼들은 제대로 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무역 협상을 통해 향후 90일 동안 서로 115%포인트씩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재설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도 예고했는데 무역 협상 소식에 시장은 급반등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매긴 보복 관세를 115%포인트씩 내리기로 한 제네바 무역 협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이 주고받아온 보복 관세를 90일 동안 낮추기로 한 미중 합의안을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재설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시장 개방을 결정한 것이 이번 합의의 성과라는 주장입니다. And they've agreed to open China, fully open China. And I think it's going to be fantastic for China. I think it's going to be fantastic for us. And I think 중국이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거나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도 예고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is very, very good. I'll speak to President Xi maybe at the end of the week. We have some other things we're doing.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과 의약품 등 풍목별 관세는 상호 관세를 낮추기로 한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반입을 문제 삼아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 20%도 유지됩니다. 세부 논의는 계속될 예정이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환율 조작 문제 등 쟁점에 따라 무역 전쟁이 재발할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무역 전쟁의 휴전이 결정된 만큼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낸 미국의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오르는 등 3대 지수 모두 급등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카타르 왕실이 조만간 중동 지역을 찾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5천억 원이 넘는 항공기를 준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받지 않으면 멍청한 것이라며 전용기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첫 공식 해외 순방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카타르 왕실이 준비한 선물은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보잉 747-8 항공기입니다. 가격만 무려 5,600억 원으로 미국 정부가 받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물이 될 전망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뇌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 제안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f it wasn't for us, they probably wouldn't exist right now. And I think this was just a gesture of good faith.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푼다면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골프 경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선물을 퍼팅 거리가 매우 짧아 상대방이 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상황에 빗댄 겁니다. So a lot of people are stupid. They say, no, I insist on putting it. Then they put it and they miss it. 트럼프 행정부는 선물 받은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쓴 뒤 트럼프 대통령 퇴임 뒤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가 반대급부로 무엇을 요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외국에서 거액의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공직자 윤리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외식도 나들이도 쉽지 않습니다. 외식비부터 가공식품, 삼겹살까지 줄줄이 오른 데다가 기름값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정부가 수입 관세를 낮추고 공공배달앱 쿠폰까지 내놨지만 그렇다고 부담이 줄지 의문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평일임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부쩍 눈에 띕니다. 화창한 날씨에 외출을 나섰지만 문제는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져갖고 되도록이면 시간 내서 아이와 함께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나갔다 오면 5, 6만 원대까지 올라가니까. 실제 한 대형 마트에 가봤습니다. 100g에 보통 2,000원 정도 하는 국내산 삼겹살이 2,880원에 팔립니다. 1년 전보다 20% 넘게 뛴 것으로 달걀도 특란 한 판에 8,000원으로 가격이 훌쩍 높아졌습니다. 축산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8% 올랐는데요.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또한 각각 4.1%, 3.2%씩 오르며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외식도 나들이 가기도 부담이 커진 겁니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달걀 등 무관세 품목을 대폭 늘리고 대형 마트에서 할인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50만 명에게 공공배달앱 쿠폰도 뿌립니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의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13주 연속 떨어지던 기름값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당분간 가계 물가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기억하시죠? 올여름은 더 더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에어컨 점검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벌써부터 증가하면서 업계는 이미 여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어컨을 열고 지난 여름 이후 한 번도 꺼내지 않은 필터를 꺼냅니다. 실외기에는 점검 프로그램을 연결해 온도와 압력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봄이지만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나들면서 미리 에어컨 사전 점검을 받는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미사용을 하는 기간이 많이 길어서 냉방 능력이라든지 냉매 정도, 그다음 동작 상태, 전반적인 제품의 동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다 확인을 해드리고요. 바쁜 사용자는 스마트 앱으로 간단하게 자가 점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어컨 구매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에어컨 판매량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제조사의 가정용 에어컨 2월과 3월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각각 50%,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에어컨엔 AI가 탑재돼 음성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스스로 필터를 청소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덥다는 얘기가 있어서 새로운 에어컨을 구매하려고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AI 기능도 부착된 것도 있다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 제조사는 지난해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에어컨 생산 라인을 전체 가동했고 에어컨 설치 전담팀도 확대하는 등 더위 사냥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5월 초순 수출이 연휴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 정책 영향 등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가까이 줄었는데 특히 대미 수출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년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등의 보험금이 쏠리면서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직전 연도보다 8% 증가한 15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주거시설이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종시는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 48%를 기록하면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개막하는 칸 국제영화제 소식입니다. 개막을 앞두고 들뜬 현장 분위기 느껴보시죠. 경쾌한 아코디언 선율이 울려 퍼지자 골목 안이 축제 분위기로 변합니다. 레드카펫이 깔릴 극장 앞은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오늘 막을 올릴 제78회 칸 영화제를 앞두고 때 맞춰 이 휴양 도시를 찾은 관광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이번 영화제에선 톰 크루즈, 호아킨 피닉스 등 인기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빛낼 예정인데요. 총 22편의 작품이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쟁을 펼치고 개성 넘치는 초연작들도 가득하다고요. 어떤 작품이 올해 황금종려상의 영광을 안게 될지 궁금하네요.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 철새의 날이자 세계 조류 관찰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맞아 새를 아끼는 사람들이 숲으로 모였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자태를 뽐내는 야생새들 만나볼까요? 붉은 꽃 위에 앉은 동글동글한 새 한 마리. 꿀을 빨아먹는 벌새인데 곤충 마냥 빠른 날갯짓이 인상적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이 새들을 관찰하는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세계 조류 관찰의 날을 맞아 콜롬비아 숲을 찾은 조류 애호가들입니다.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나라라고요. 조류 애호가들은 매년 5월 둘째 주 조류 관찰 행사를 열어 콜롬비아의 철새들을 지켜본 후 온라인으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생태계 보존이 절실해진 요즘 이런 따뜻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것 같네요. 이번엔 빵 좋아하는 분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홍콩에선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 빵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빵으로 만든 탑에 오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비장한 모습으로 하얀 탑에 오르는 참가자들. 그런데 하나둘 흰색 물체가 떨어지는데요. 평온이라고 쓰인 빵입니다. 홍콩 청차오 섬에서 열린 빵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빵 따기 대회로 9천여 개의 모형빵으로 뒤덮인 높이 14m의 탑에 올라 3분 안에 빵을 최대한 많이 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달린 빵이 점수가 높아 꼭대기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18세기 전염병 종식을 위해 신에게 빵을 쪄서 바쳤던 것에서 유래한 축제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2029년 말에 첫 비행기를 띄우겠다던 가덕도 신공항 개항 일정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 계약을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공사 기간을 둘러싼 논쟁 때문인데 무슨 일인지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9년 12월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정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과정에서 신공항 개항 목표를 5년 이상 당긴 2029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2029년 12월 개항, 2031년 12월 전체 준공으로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은 84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활주로 안정화 등을 위해선 84개월론 준공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은 108개월, 기존 국토부가 제시한 7년보다 2년이 더 늘어난 겁니다. 공사 비용도 국토부가 제시한 10조 5천억보다 무려 1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기본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적기에 착공해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없도록 책임있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다시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즉각 기본 설계 보완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이유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국토부가 계약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아직 계획된 개항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개항 연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최전방 접경 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이 군병원을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에 침을 놓는 한의사. 침을 놓는 사람은 군인 한의사지만 침을 맞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최전방 강원 화천 산해면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15사단 승리의원입니다. 야간에 손을 좀 크게 벤 일이 있었어요. 당직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성실성 있고 잘 치료해 주셔서 아주 잘 꼬매고. 시골에서는 간판도 보기 힘들다는 소아과와 소아치과까지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데 여기는 예약도 쉽고 진료도 금방 받을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고. 지난해 격오지 의무부대 민간개방 시범사업으로 민간인 진료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승리의원 진료 과목은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모두 9개, 작은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 300여 명과 군인 가족 770명을 진료했습니다. 좀 더 북쪽에 있는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약국조차 없는 의료 오지입니다. 군병원인 봉오의원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만큼 약 처방까지 맡고 있습니다. 장병 및 군무원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의료 취약 지역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육군 15사단은 군의관과 의원을 추가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이탈리아 오페라 극장인 라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아시아인이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직을 맡는 건 247년 극장 역사상 최초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5도, 경주와 강릉을 비롯한 동쪽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면서 긴 소매 옷차림으로는 땀이 날 정도로 덥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호남 지방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오전 한때 수도권과 충남, 부산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4.8도, 대전이 12.9도, 대구 1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주 27도, 대구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중부와 남해안,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낮아져 고온 현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